아침에 일어나서 혈당 체크하실 때마다 숫자가 신경 쓰이시나요? 약은 이미 먹고 있는데 혈관 건강까지 걱정되고 그렇다고 뭘 더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병원에서는 식단 관리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정작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제가 오늘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 보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건강히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약이 아닙니다. 수술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집 부엌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 재료 하나로 아침마다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입니다. 이 습관 하나만 제대로 들이셔도 식후에 치솟는 혈당을 좀 더 부드럽게 관리하실 수 있고 혈관 안쪽 벽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마시고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라고 하면 먼저 탄수화물을 끊거나 단 음식을 멀리하는 것부터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올라가고 그 혈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사작용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서 혈관 안쪽에 조금씩 부담이 쌓인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 여파가 혈관 건강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단순히 당뇨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 끈적한 혈액이 혈관벽을 계속 긁으면서 미세한 상처를 만듭니다. 그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혈관 질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는 단순히 당뇨 예방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사과식초를 활용한 아침 습관입니다. 사과식초라고 하면 혹시 요리할 때 쓰는 그 시큼한 액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요리 재료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게 사과식초 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혈당과 관련된 여러 작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실 사과식초는 수천 년 전부터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상처 소독에 썼고 히포크라테스는 소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혈당 관리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분명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가 혈당 관리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 속도 조절입니다. 음식을 드시면 위장에서 소화가 일어나고 그 내용물이 장으로 넘어가면서 당분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사과식초를 미리 드시면 위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빠져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대신 완만하게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우리 몸에 부담을 주고 혈관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민감도 개선입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 이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과식초는 이 열쇠가 좀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 완화입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갑자기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현상을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과 식초를 식전이나 아침 공복에 드시면 이런 급격한 변화를 줄여줄 수 있어서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간에서 당 생성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몸의 간은 밤사이 공복 상태일 때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서 당으로 만들어 혈액에 공급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작용이지만 과도하게 일어나면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과 식초는 이 과정을 적절히 조절해서 아침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먼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일 때 물 한 컵에 사과 식초를 타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일 때 마시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소화 준비를 도와주고 이후 아침 식사를 하실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용량은 절대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물 200ml 정도, 그러니까 보통 컵 한 잔 분량에 사과 식초를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만 타서 드시면 충분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스푼부터 시작하셔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너무 진하게 드시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절대 원액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원액을 그대로 드시면 식도나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고 치아 표면도 상할 수 있습니다. 꼭 물에 충분히 희석하셔서 드시고 드신 후에는 입을 물로 한번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 건강까지 지키면서 혈당 관리도 하는 게 진짜 똑똑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빨대를 사용하는 겁니다. 희석했다고 해도 산성 성분이 치아에 직접 닿으면 범랑질이 조금씩 손상될 수 있습니다. 빨대로 드시면 이런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대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의 온도도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위가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도 피하세요. 뜨거운 물은 사과 식초의 유익한 성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습관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요? 정답은 꾸준히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루틴처럼 만드셔야 합니다. 다만 무리하지 마세요. 혹시 위가 불편하거나 속이 쓰린 느낌이 든다면 하루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거나 양을 줄여서 드시면 됩니다. 몸에 맞게 조절하면서 지속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과 식초를 선택하실 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원료로 만든 제품을 고르시고 역과되지 않은 탁한 형태의 사과 식초가 더 좋습니다. 이런 제품에는 아세트산 외에도 유익한 효소와 미네랄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격이 조금 더 나갈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수한 사과 식초만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혈당 관리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병 바닥에 뿌연 침전물이 보이는 제품이 오히려 좋은 제품입니다. 그게 바로 마더라고 불리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효소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습관이 약을 대체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혈당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사과 식초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약물 치료와 식단 관리, 운동을 기본으로 하시면서 그 위에 이런 습관을 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혈당이나 혈관 건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게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양치하신 다음 부엌으로 가세요.
둘째,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하시고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세요. 처음이라면 반 스푼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셋째, 잘 저어서 빨대로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여유롭게 몇 모금씩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넷째, 다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고 15분에서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4단계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습관을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식후에 나른하고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고 혈당 체크했을 때 숫자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사과 식초를 드실 때 같이 실천하면 좋은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드시지 마시고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그러면 혈당 상승 속도가 더 완만해집니다. 둘째는 식사 후 가벼운 산책입니다. 10분만 걸어도 근육이 혈당을 소모하면서 수치가 빠르게 안정됩니다. 셋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일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아무리 식단 관리를 잘하고 사과 식초를 마셔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당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사과 식초를 드신 후에는 물을 더 자주 마셔주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시도록 노력하세요. 이런 습관들을 사과 식초와 함께 실천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변화지만 모이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건강관리는 결국 이런 작은 습관들의 축적입니다.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서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끼는 게 진짜 건강한 접근법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과 식초를 드실 때 약간의 꿀을 넣으셔도 됩니다. 단, 꿀은 정말 조금만 넣으세요. 혈당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단맛을 너무 많이 더하면 본래 목적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꿀 반 티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신맛이 부드러워지면서도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혹은 레몬즙을 조금 짜 넣으셔도 좋습니다. 레몬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어서 사과 식초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계피가루를 한 꼬집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피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 식초와 계피의 조합은 맛도 좋고 건강 효과도 배가 됩니다. 다만 계피도 과하게 넣으면 안 되니까 아주 조금만 사용하세요. 이 방법은 특히 아침 식사로 빵이나 시리얼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그런 식사 전에 사과 식초 물을 미리 드시면 혈당 급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아침 식사도 통곡물이나 채소, 계란 같은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렇게 사과 식초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 메뉴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귀리밥을 드시고 흰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계란 1개와 채소 샐러드를 곁들이면 완벽한 혈당 관리 식단이 됩니다. 이런 식사 전에 사과 식초 물을 마시면 효과는 더욱 좋아집니다. 그리고 혹시 외식을 하시거나 특별한 날 음식을 많이 드셔야 할 때도 있으시죠? 그럴 때도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물병에 사과 식초를 희석해서 가지고 나가셨다가 식사 전에 드시면 됩니다. 물론 외부에서는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고는 감수할 만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고 효과도 좋다고 하십니다. 명절이나 모임 때 특히 신경 쓰이시죠? 그럴 때 미리 사과 식초를 드시고 가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물론 과식은 피하셔야 하지만 적어도 혈당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실 겁니다. 사과 식초 습관을 유지하시면서 한 가지 더 체크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몸 상태입니다. 만약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기 질환이 있으시다면 사과 식초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산성 성분이 치아 범랑지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빨대를 사용하시고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그리고 바로 양치는 하지 마세요. 산성 성분이 치아를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칫솔질을 하면 치아가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최소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 식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 무작정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실천하시라는 뜻입니다. 건강관리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과 식초도 적당히 규칙적으로 몸에 맞게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과 식초가 혈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의 적은 바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그 부위에 콜레스테롤이나 기타 물질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사과 식초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이런 염증 반응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 식초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사과 식초만으로 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지만 다른 건강 습관들과 함께 실천하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계속 드셔야 하지만 사과 식초 습관이 전체적인 혈압 관리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 식초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 식초 물을 마시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혈당과 혈압 관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사과 식초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성분이 있어서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영양소 흡수가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거죠.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에 사과 식초 한 스푼 타서 마시는 것, 딱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과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니어도 우리 일상 속에서 충분히 건강을 지킬 방법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귀찮아서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루틴처럼 만드세요. 양치하고 세수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몇 주 후, 몇 달 후에 분명히 달라진 내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습관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익숙하지 않아서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 두거나 사과 식초 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시각적인 신호가 있으면 습관을 만들기가 훨씬 쉽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자연스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사과 식초 물을 찾게 될 겁니다. 그때쯤이면 몸에서도 변화가 느껴지실 거고 그 변화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계속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혈당과 혈관 건강 더 이상 막연하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